안녕하십니까. 수원 아름다운 턱치과 이승훈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지탈 포스트 컨셉의 임상적 응용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정과 수련을 마치고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수원에서 아름다운 턱치과를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턱치과를 운영하는 관계로 주로 2급 부정교합과 3급 부정교합 환자들이 많았고 그것에 관련된 논문들을 개원한 이후에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어 왔었습니다. 통상적인 교정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지탈 라스트 컨셉이라고 보통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브라켓을 부착하고 난 이후에 레벨링과 얼라이먼트, 그리고 스페이스 클로징, 그리고 마지막에 피니싱 앤 디테일링 단계에서 인터아치 일레스틱스 혹은 묘 혹은 미니 스크류 등을 이용하여 저도망적 개선을 도모하여 하기와 같이 이제 교합을 완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에지와이즈 메카닉스로 알려져 있고 저도 교정을 한 30여 년간 해오면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 교정학회를 갔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즉, 사지탈 포스트라는 컨셉이죠. 헬리샤인 올소돈틱스라는 회사에서 카리에 모션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닥터 카리에가 이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 통상적인 교정치료와 다르게 저도망적 개선을 먼저 시행해 놓고 교정치료를 진행을 하면 훨씬 쉽게, 즉 클래스 2나 클래스 3 환자들을 클래스 1으로 개선시켜 놓고 나서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쉽게 교정치료가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응용 개념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었고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작년에 오스템 퓨비트사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게 되었고 저에게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게 돼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관련돼서 이 제품을 사용한 어떤 사용 결과와 그리고 이것을 응용한 사지탈 포스트 컨셉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카리에 모션이라는 장치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PDF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제조 회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 회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지탈 라스트가 아닌 사지탈 포스트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환자가 저렇게 장치가 쉽게 기성품으로 제작되어서 나오는 관계로 진단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혹은 상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15분 안에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다른 장치와 달리 기공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장치에게 적용이 가능한 이런 장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의 사진처럼 클래스 2인 환자에게서 상하게 카리에 모션을 부착을 하고요. 하악의 고정원으로서 밴드나 아니면 브라켓을 부착을 하고 SX 리테이너 같은 것을 고정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클래스 2 고무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약 3 내지 4개월 내에 우측 사진과 같이 1급 견치 관계 및 1급 구치 관계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달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구치부 교합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고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발생하는 관계로 돌출된 전치의 견인이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딩 해소가 아주 쉽게 됨으로써 빠른 후 치료가 가능하다고 제조회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보셨다시피 저렇게 구치부의 어떤 키 커렉션을 먼저 이루고 난 이후에 브라켓을 부착을 합니다. 제조회사 측에서는 카리에 SLX라는 패시브 타입의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관계로 저렇게 치료함으로써 약 브라켓 부착 타임이 7 내지 10개월 만에 로 단축될 수 있고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단축되어서 보기 하기와 같이 쉽고 편한 교정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카리에 모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2 장치와 클래스 3 장치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클래스 2 장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2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치 6번에 부착하는 몰라 패드와 견치에 부착하는 캐나인 패드가 되어 있고 그 두 개를 갖다가 어떤 로드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져 있고요. 양쪽에 동시에 그다음에 바이라텔로 치료를 할 수 있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한쪽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혼합철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기본적인 작용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그린 것 같이 대부분의 클래스 2 환자들은 인터캐나인 유디스가 살짝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상악 6번이 메지오 링구알로 롤링돼서 안쪽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캐리의 모션 2 장치를 부착을 해서 후방으로 견인함으로써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하고 약간의 확장이 가능하고 또 구치가 메지오 링구알이 디스토 링구알로 회전이 풀리면서 공간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쓰러진 몰라가 업라이팅 될 수 있고 또 디스탈로 공간을 얻을 수 있어서 약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약 한 3mm 정도씩의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특징적인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하악과 상악의 모습이 하악 클래스 3 장치와 상악에 사용된 클래스 2 장치가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캐나인 패드가 있는 부분은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몰라 패드 부분이 상악 같은 경우에는 메지오 링구알 롤된 구치를 회전시키는데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힌지 볼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클래스 2 장치와 클래스 3 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패드를 갖다가 얇고 견고한 어떤 로드가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장치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하악의 고정원은 기본적으로는 0.4040인치의 즉 1mm 정도 두께의 S6 리테이너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이나 7번이나 고무줄을 걸기 위해서 전용 튜브를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 통상적인 기성의 브라켓이나 튜브를 붙여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6 리테이너가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밴드 앤 루프 같은 걸 이용한 링구알 아치를 사용해도 무방을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악 전치의 어떤 레비어 버전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술자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하악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는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상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캐나인의 메지알부터 상악 6번의 메지어 버칼 그루브까지를 줄자를 이용해서 일단 거리 측정을 합니다. 거리는 12mm부터 뭐 30 몇 mm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캐나인의 메지알 서드까지 측정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를 측정할 때 사이즈가 애매하게 되면 즉 24mm와 25mm 정도의 중간쯤에 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구치의 회전은 양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 작은 사이즈를 쓰거나 아니면 약간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로테이션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로테이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통법에 맞추어서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브라켓 부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을 에칭하고 정리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브라켓의 패드에 저것을 저걸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리고 부착을 하게 되고요. 다음. 그리고 보시다시피 구치와 견치에 갖다가 트위저 같은 걸 이용해서 동시에 접촉을 하고 라이트 큐어링을 시켜주면 되는 형태로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라이트 큐어링을 시켜주는 사진이고요. 다음. 그리고 난 이후에 아까 부착했던 하악의 7번 혹은 6번의 버칼 튜브와 그다음에 상악 견치의 훅과 클래스 2 고무줄을 걸려서 교육시키면 됩니다. 다음. 기본적인 고무줄 사용의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게 되겠죠.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로토콜은 상악의 3번과 하악의 7번을 걷는 것을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무줄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스1 일레스틱스와 포스2 일레스틱가 존재하고요. 포스1 일레스틱은 4분의 1인치의 6온츠, 포스2 일레스틱은 16분의 3인치의 8온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달에는
포스원 일래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달에는 포스트 일래스틱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과 6번, 3번과 7번에 걸렸을 경우에 약 한 350g 정도의 힘이 나오는 걸로 통상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악 캐나인이 블럭아웃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짧게 4번에 걸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4번과 6번에서 고무줄을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4번과 7번은 걸 수 있을 경우라면 포스원 일래스틱, 포스트 일래스틱 순차적인 기본 프로토콜을 따라도 되지만 만약에 7번이 명출되지 않아서 하항 6번에 고무줄을 걸게 될 경우에는 그 액션 레인지가 짧아지는 관계로 첫 달부터 포스트 일렉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믹스 덴티션에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인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유견치는 기본적으로 치근에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금 남아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무줄의 버티칼 벡터에 의해서 견치가 흔들리거나 명출될 수 있는, 발치될 수 있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3분의 2 정도를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무줄의 힘도 조금 약하게 하는 걸로 합니다. 즉, 첫 달과 두째 달에는 4분의 1인치 라이트한 2온치의 고무줄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달과 네 번째 달 같은 경우는 4분의 1인치의 4원주 고무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에 가서 4분의 1인치 4원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4분의 1인치 6원주 정도, 즉 약간 포스트 일래스틱까지 사용하지 않고 포스원 일래스틱 정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유견치가 남아있는 경우는 사실 7번이 명출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번과 6번에 걸려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성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 덴시티가 굉장히 치밀한 관계로 아무래도 치아 이동이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무줄을 좀 세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첫 달부터 포스트 일렉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무줄을 2개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스 원 일렉스틱과 포스트 일렉스틱을 혼용하기도 하고 혹은 포스트 일렉스틱만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고무줄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와져 있고요.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고무줄에 비해서 약간 얇게 만들어져서 견치의 후기가 잘 걸릴 수 있도록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제거하는 방법은 통상적인 브라켓 띄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 예. 익세스한 레진을 먼저 제거하고요. 다음에 트위저라든지 아니면 브라켓 리무버라든지 아니면 핀커터 같은 걸 이용해서 통상적인 브라켓 제거하는 대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모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에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악은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mm부터 다음 34mm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이 출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3 장치입니다. 클래스 3 장치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과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상악은 상악 구치에 메지오 링과 롤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롤링을 해소를 위해서 힌지 액션을 할 수 있는 볼이 들어가 있지만 하악 구치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관계로 단단하게 6번의 몰라 패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치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힌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법과 마찬가지로 또 아까 클래스2와 마찬가지로 상악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상악이 앵커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로 S6 리테이너를 제작하고 다음에 6번에 브라켓을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하악에서는 링구아 라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상악에서는 링구아 라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아예 초반에 상악을 먼저 레벨링을 조금 해서 브라켓을 붙여서 전 악궁을 풀 아치로 묶어놓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앵커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음.
하악에도 마찬가지로 메지오버컬 그루브서부터 하악 견치의 근심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애매할 경우에는 로테이션 양에 따라서, 즉 more 몰라 로테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small less 몰라 로테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큰 사이즈의 장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통법에 맞춰서 에칭을 하고 표면 처리를 하고 브라켓 패드에 어드히시브를 발라서 다음 6번 트위저를 이용해서 6번과 3번의 위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라이트 큐어링을 통해서 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클래스 3 고무줄을 걸리게 되는 거가 되는 거 6번과 그다음에 혹은 7번과 하악의 3번에 클래스 2 고무줄을 걸게 되고요. 보통 고무줄 걸고 난 이후에 내원하는 간격은 클래스 2 환자나 클래스 3 환자나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리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클래스 3 고무줄의 일래스틱 프로토콜은 상악과 조금 다릅니다. 상악은 아까 클래스 2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포스 1 일래스틱을 사용을 하고 한 달간 그다음에 그 이후에 포스트 일렉스틱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클래스 3 모션 장치 같은 경우에 처음에도 포스 1 일렉스틱을 사용을 하고요. 전 과정 동안에 포스 1 일렉스틱을 사용한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힘을 가했을 경우에 TMJ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관계도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거로 같고요.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6번과 3번, 7번과 3번 같이 스탠다드 프로콜에 맞는 350g 정도의 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4번과 6번을 걷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포스트 일렉스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고무줄은 아까 클래스 2 모션 장치와 같은 종류의 고무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브라켓 제거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아까 그 익세스한 레진을 제거하고 저기 핀 커터나 아니면 브라켓 리무버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제품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16mm부터 27mm, 34mm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요. 모션 클래스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장치와 같이 좌우 구분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장치 소개를 드렸고요. 이 소개된 케이스를 가지고 장치한 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치료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먼저 환자에게 적용을 했고요. 그 환자들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얻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그냥 단순하게 제조 회사에서 좋다고 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학을 하는 치과 의사인 만큼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치료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또 했고요. 세팔로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이 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케이스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케이스들을 종합을 해서 이 장치의 어떤 사용을 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4세 6개월 된 여자 환자입니다. 치아를 고르게 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앵글시 클래스 2 디비전 1을 가지고 있는 전치부 크라우딩 환자로 진단을 하였고요. 18년 5월 12일 날 내원했을 때 사진입니다. 구치부 키 관계는 구강 내 상황에서는 거의 원처럼 보이고 있지만 상악 전치의 돌출과 크라우딩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PAV 상에서 전후방적으로 좌우상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파노라마 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세팔로 분석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AMB 값 6도 정도 되는 앵글시 클래스 2 환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MPA가 104도 정도로 약간 돌출감이 좀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페이셜 플레인에 대해서도 상악 전치, 하악 전치 모두 돌출되어져 있는 환자로 보여집니다. 18년 7월 24일 날 클래스 2 장치를 갖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장치 계산을 해서 부착을 했고요.
한 달간 착용 후 구강내에 왔을 때 구강내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9이 약간 거의 클래스 1에 가까웠는데 현재는 클래스 3에 가까운 구치부 교합 관계를 보여줄 정도로 후방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2번과 3번 사이에 약 2mm 정도의 공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모두 상당량의 공간이 발생을 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청취가 되게 효과가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분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또 9월 달에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진짜 장치를 제거하고 MBS로 넘어가기 전에 환자의 치료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모형을 채택했고 또 저 세팔로를 채택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MB 값은 6.5도 정도로 치료 전과 후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음에 치아 도출도는 약간 감소를 했고 치아 각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좌우 비교를 통해서 전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 약 2달간 착용을 하고 난 이후에 브라켓 부착을 하고 이제 통법에 맞춘 레벨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치료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곧 조만간 디본딩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치아 이동량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하겠죠. 좌측의 흰색 모형이 치료 전 모형이고요. 우측의 노란색 모형이 치료 후 모형입니다. 우선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상악 전치의 크라우딩과 돌출감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상당량 해소된 걸 알 수가 있고요. 2번과 3번 사이에도 공간이 확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캐나인 위드스가 기본적으로 따로 측정해 보지 않아도 확장된 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몰라 위드스는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메지오 링구알로 롤되어 있던 치아가 디스토 링구알로 회전하고 후방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상악에 7번이 있는 관계로 7번이 아마 저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설축으로 밀린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어베일러블 아치 랭스가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위별로 전과 후에 어베일러블 아치 랭스를 측정을 했더니 총 약 7.19mm 정도의 증가를 한 것, 즉 소구치 크기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세팔로고요. 뒤에 다시 한번 분석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딱 보시기에도 상악 전치와 어떤 하악 전치의 어떤 조도방진 경사도라든가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당량의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립 프로파일 같은 경우 아주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전후의 슈퍼임포즈였습니다. V7의 자동 트레이싱 기능을 이용해서 했더니 사이즈가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상악과 여기 밑에 중하단에 보면 상악 치아 이동과 저기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 하악 치아 이동을 보게 되면 상당량의 상악 치아의 후방 이동과 하악 전치의 전방 이동 그리고 하악 구치의 전방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형과 세팔로 내용을 두 개를 합친 내용입니다. 표로 정리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우선 인터캐나인 리스 같은 경우는 치료 전에는 35mm 정도였는데 치료 후에 41mm 정도로 6mm 정도의 상당량의 확장이 발생을 했었고요. 인터몰라 위드스는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이 디스탈로 가는 과정 중에서 7번의 저항에 의해서 설축으로 구개축으로 아마 이동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베일러블 아치 랭스 같은 경우 약 7mm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PT 버티컬에 대해서 상악 6번이 후방 이동한 양을 평가를 했더니 약 1.5mm, 1.5도 정도의 디스탈라이제이션과 디스탈 티핑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K9에다 고무줄을 걸게 되니까 클래스 2 고무줄에 호리존탈 벡터뿐만이 아니라 버티컬 벡터가 존재하는 관계로 상악 K9이 약 2mm 정도 정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악 전치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었지만 그 상악 전치 같은 경우에도 그 후방으로 아마 리포스에 의해서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후방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S6 리테이너를 사용하면 화학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안 된다고 제조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임상 경험상으로는 약 6도 정도의 화학 전치의 전방 경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클래스 2 고무줄의 단점 중에 한 가지가 하악 6번에 고무줄을 거는 관계로 버티컬 벡터에 의해서 하악 구치가 정출되고 그로 인해서
교합 고경이 높아지게 되면 맨디블러 플레인이 열리게 되는 하악골의 시야 방향 회전이 발생할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저자갑에 의해서 그것이 상쇄되었는지 하악골의 회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후방적인 SNA, SNB, AMB 값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아지뎁스 값 같은 경우에는 6번도 후방으로 가고 상악 중절치도 후방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것을 보여주게 됐고요. 제가 치료했던 10여 케이스 환자들 중에서 가장 큰 견치의 확장과 정체를 보여줬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환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세 4개월 된 여자 환자고요. 앵글시 클래스 2 디비전 2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상악 전체의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한 것이 아니라 상악 구치부에 크로스바이트를 주소로 내원했고요. 하악 전체에 3인사이저가 존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보다시피 상악 17번과 27번이 버칼 쪽으로 시저바이트 형태로 나가 있고요. 특징적인 클래스 2 디비전 2의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자입니다. PE 비율상이나 파노라마 비율상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AMB 값 약 4.75도, 약 5도 정도의 클래스 2 디비전 2 환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폰트 SN 같은 경우는 클래스 2 디비전 2답게 약 89도 정도로 링고 버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악 전체와 하악 전체의 돌출감은 별로 없는 환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자의 칩 컴플레인이 7번의 버칼 크로스바이트였던 관계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악 6번의 TPA를 이용하여서 상악 7번과 을 갖다가 설축으로 견인하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였고요. 이 장치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상악 전치를 그냥 레벨링 하게 되면 상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 되면서 특히나 이 환자는 이 3인 사이즈 관계로 그렇게 되면 오버젯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교합 맞추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캐리의 모션 2 장치를 이용해서 상악 구치부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상악 전치를 레벨링 하게 되면 상악 전체의 레비어 버전을 많이 시키지 않고서 교합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클래스 2 장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악 구치의 로테이션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 게로 보다시피 약간 긴 형 사이즈의 카리에 2 모션 장치를 사용을 하였고요. 약 3개월 정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견치 관계가 클래스 3처럼 보일 정도로 구치부 관계가 클래스 3처럼 보일 정도로 측방 치근이 후방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치부 쪽에서도 단지 2번과 3번 사이에만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악 중절지 간에도 다이아마 스테마가 발생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클래스 카리에 2 모션 장치 종료 시점에서 이제 찍었던 세펄러 상황입니다. AMB 값 같은 경우가 2도 정도로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클래스 2 고무줄을 거는 과정 중에서 이 환자의 하악골 위치가 조금 바뀐 거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의 이동량도 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모형과 표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입니다. 좌측이 치료 전 모형이고요. 우측이 치료 후 모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악궁이 일단 어느 정도 확장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악 7번이 버칼 쪽으로 나간 7번이 상당량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상악의 6번 또한 설축으로 이동한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어베일러블 아치랭스 같은 경우는 약 2.6mm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세펄러 상황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전치, 구치는 후방으로 이동을 하였지만 상악 전치는 오히려 레비어 버전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악 전치는 클래스 2 고무줄의 효과에 의해서 하악 전치와 하악 구치는 전부 다 전방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인터캐나인 뉴스는 치료 전후에 약 2mm가량 정도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다른 환자와 아까 보던 환자와 다르게 인터몰라이디스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지탈 모션, 클래스 2 카리에 모션을 적용하기 전에 17번, 27번을 설측 이동시키기 위하여 상악 6번을 TPA를 이용해서 고정원을 사용했던 관계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악 6번이 약간 확장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은 양의 인터몰라이디스의
수축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아치랭스 같은 경우는 약 2.6mm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악 6번은 역시 예상한 대로 약 1도 정도의 1mm 정도의 디스탈라이제이션과 9도 정도의 디스탈 티핑이 발생을 하였고요. 역시 견치 또한 고무줄의 버티컬 벡터에 의해서 약 1mm 정도 정체이 됐습니다. 이 환자도 상악 전치에 저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상악 전치가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약 10도 정도나 상악 전치가 순축 경사가 개선되었고요. IMPA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 3도 정도가 순축 경사가 되었습니다. 하악 구치부의 버티컬 벡터에 의한 정출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맨디블러 플레인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다른 아까 환자와 다르게 SMB가 약 1.5도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 친구는 클래스 2 고무줄을 거는 거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하악을 약간 좀 내밀어서 무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 전치가 순축 경사됨으로 해서 아치 뎁스는 상당량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하악의 원래 43번과 44번 사이 그리고 33번과 34번 사이에 마이너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하악 측방치군의 전방 이동으로 인하여 공간이 자연 폐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12세 8개월 된 여자 환자입니다. 역시 덧니 교정 및 돌출입으로 내원을 하였고요. 클래스 1을 가지고 있는 덴토 알베올라 프로투전과 크라거딩 환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치부 교합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전치부 오브젯이 좀 상당량 존재를 하고 있고 하악 전치의 크라거딩과 상악 전치의 돌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달에 내원했고요. PAB라든지 파노라마 비율에서 특별히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MB 값 3.6 정도의 정상 클래스 1 환자이고요. 단지 치아가 어퍼원투 SM 113도, 어퍼원투 IMPA 97도 정도로 약간 돌출되어져 있는 어떤 클래스 1 바이맥실라리 프로트루전 환자로 보여지게 되고요. 6월 달에 캐리어 모션 장치를 부착을 역시 하였습니다. 상악에 클래스 2 장치를 부착을 하였고 하악에는 6번의 브라켓을 붙이고 S6 리테이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약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천 친구 같은 경우 첫 달에는 좀 고무줄을 많이 안 걸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다독여서 고무줄을 좀 열심히 걸게 됐고 고무줄을 열심히 걸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 보다시피 약 4개월 정도 후에는 구치부 교합 측방치군의 후방 이동 및 2번과 3번 사이에 보시다시피 특징적인 약 2 내지 3mm 정도의 스페이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전치부 크라우딩을 해서 하기로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형의 전후 비교고요. 이게 좌측이 치료 전 모형이고 우측이 치료 후 모형입니다. 어베일러블 아치 랭스 같은 경우 약 4.3mm 정도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치료 후의 세팔로 사진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AMB 값이 오히려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클래스 2 고무줄을 걸었는데 불구하고도 AMB 값이 약 5.8도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IMP 값 역시 102도 정도로 증가를 했고 어폰트 SN 값은 약간 살짝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에 좌측이 치료 전 엑스레이, 우측이 치료 후 엑스레이고요. 두 개의 비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터캐나이드스는 특징적으로 역시 1.7mm 정도 확장이 되었고요. 인터몰라이드스는 구치가 원심 회전하면서 대구치간 폭격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베일러블 아치랭스 같은 경우 약 4.3mm 정도 증가를 했고요. 6번은 역시 2.5mm 정도의 디스탈라이제이션과 6mm 정도의 디스탈 티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환자와 달리 캐나인의 이제 정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다른 환자와 달리 6번의 정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디블러 플레인이 후하방,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MB 값이 약간 커지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치 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들어봤고요. 이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카리에2 모션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unwanted result, 즉 제가 생각지 않았던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보면 3명의 케이스에서 얻었던 결과를 종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상하견치의 폭경이 확장, 두 번째는 상하견치의 정출, 세 번째는 상하대구치의 후방 이동 및 원심 경사, 네 번째는 아치랭스의 증가, 다섯 번째는 상하 전체의 설직 경사, 여섯 번째는 하악 전체의 전방 경사, 일곱 번째는 하악골의 전방 이동 또는 회전 같은 것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보다시피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표시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악견치의 폭확정이라든지 상하견치 확정이 나중에 치료 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견치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야지만 전치부 크라우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상하견치 폭경의 확장과 그 다음에 은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상하대구치의 후방 이동 및 원심 경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2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구치부 측방 치군의 어떤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생각되고요. 아치랭스 증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우딩의 해소라든지 상하 전치의 후방 견인을 위해서라면 어빌러블 아치랭스가 증가하는 것이 저희에게 상당량 도움이 되는 그런 거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다음에 상하 전치의 설직 경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클래스 2 디비전 2처럼 자연스럽게 상하 전치가 순축 경사가 환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설직 경사가 발생하는 거고요. 클래스 2 환자에서 설직 경사는 저희들에게서 치료를 좀 더 쉽게 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하견치가 정출되는 것은 저희에게 원치 않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안 된 경우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약간씩 1mm 혹은 2mm 정도씩 정출은 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딥바이트 환자가 아닌 오픈바이트 환자의 경우에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딥바이트 환자라면 결코 저희에게 도움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하악 전체의 전방 경사를 막기 위해서 S6 리테이너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당량 하악 전체가 전방 경사가 되어졌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저희에게 크게 도움되는 과정은 아닌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클래스 2 환자에 있어서 하악 전체의 크라우딩을 해결을 한다든지 혹은 오버젯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S6 리테이너가 불편한 환자들은 그래서 설측 호선 장치를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악 6번에 브라켓을 부착을 하고 S6 리테이너를 사용했던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이 자꾸 탈락해서 오는 환자들도 있었고요. S6 리테이너를 잃어버린다든지 씹어서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악의 설측 호선을 장착하게 되면 밴드 앤 루프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편감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또 하악골이 전방 이동되거나 회전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한 전방 이동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회전이 돼서 구치부가 정출돼서 하게 되면 오히려 클래스 2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에게 도움되지는 않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환자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경험상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꼭 하이 앵글이라고 무조건 하악골이 회전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딥바이트라고 하악골이 회전 안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환자들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걸 사용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많이 겪었던 것은 견치 패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고무줄을 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 부주의하게 고무줄을 걸고 확 잡아 당긴다든지 입을 벌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메탈로 되어져 있는 카리에 모션 장치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투명하게 되어 있는 카리에 모션 장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 컴플레인이 조금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장치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견치 훅도 잘 파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무줄을 2개씩 걸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훅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2개가 잘 안 걸리게 되고요. 고무줄 2개를 억지로 걸다 보면 환자가 자꾸 손으로 건들게 돼서 훅이 파절돼서 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 거를 뜯어내고 새 거를 부착해야 되는데 제품 가격 또한 제법 되는 관계로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2개가 좀 잘 안 걸린다는 단점도 좀 있게 되고요.
아까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첫 달에 고무줄을 굉장히 많이 안 걸어서 달렌이라고 애를 썼는데 그 이후에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고무줄을 안 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통상적인 인터아치 일레스틱을 사용하는 치료법 같은 경우는 환자 협조가 굉장히 절대적인 관계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하하 구치 같은 경우는 전용 장치 이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켓에서 제적으로 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제가 일단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카리에 모션이라는 장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지탈 퍼스트 컨셉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된 개념이었고요. 이 개념을 그러면 이 장치 말고도 이 장치를 저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대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과학을 하는 치과 의사인 관계로 이 치료 방법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검증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응용할 수 있으면 즉 퍼스트 컨셉이라는 게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 예전에 자라박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미리 레벨링 전에 전후방적 개선을 먼저 도모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처럼 이걸 검증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임상적 치료의 어떤 효용성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 케이스 리포트가 있고 이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논문을 거쳐야 되고요. RCT라든지 어떤 메타 어널리시스 같은 걸 통해서 검증되어야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 카리에 모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리포트 수준의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지탈 커렉션에 있어서 가장 증거가 있는 치료법은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헤드기어라든지 페이스 마스크 혹은 이건 구회 장치고요. 구내 장치로서는 포서스 어플라이라든지 혹은 립범퍼 혹은 펜듈럼 팔라탈 익스펜더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사스 혹은 미니스크루로 알려져 있는 테드란 장치가 가장 우리가 에비던스 있는 장치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비던스 있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사지탈 퍼스트 컨셉을 좀 더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RPE와 미니스크를 이용해서 사지탈 퍼스트 컨셉, 즉 치료 시작 전에 미리 저도방적 개선을 도모하고 치료하는 케이스를 소개시키도록 합니다. 먼저 환자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2세 9개월 된 남자 환자이고요. 2급 이류 부정교합입니다. 아까 소개시켰던 환자의 쌍둥이 남매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물론 둘이 닮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 환자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환자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클래스 2 디비전, 클래스 1 이제 환자에 가까운 클래스 2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상악 전치의 하이 캐나인과 크라우딩이 상당량 심하고요. 하악 전치 또한 굉장히 크라우딩이 상당히 많이 심한 환자입니다. 우선은 크라우딩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카리에 모션 장치 같은 경우는 약 3mm당 편측당 3mm, 즉 양쪽에 3mm, 3mm 정도의 공간만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캐나인이 블록 아웃된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크라우딩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베일러블 아치랭스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RPE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걸 시도를 하였고요. 확보한 RPE에다가 제가 캔틸레버 아치 와이어를 밴딩을 해서 6번의 브라켓 튜브를 붙여서 저렇게 캐나인과 함께 그걸 껴 넣었습니다. 즉 카리에 2 장치나 카리에 3 장치를 흉내낸 거라고 일단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슬라이딩 지그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장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악 6번에 5번, 6번 사이에 미니스크루를 박아서요. 미니스크루에서 파워체인을 이용해서 측방치고는 후방, 통째로 후방시키는 방법을, 즉 사지탈 커렉션을 시도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형이고요. 좌측이 치료 전이고 우측이 치료 후입니다. 딱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도 상당량의 확장과 상당량의 후방 이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과상으로 어베일러블 아치랭스 같은 경우에는 약 9.38mm 정도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후의 세팔로 상황이신데요.
AMB 같은 경우에는 뭐 5도 정도로 뭐 대로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상악 전치 같은 경우나 하악 전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림상에서도 보이다시피 특징적으로 상악 6번이 상당히 많이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전에 세팔러와 치료 후의 세팔러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캐나이드스는 약 7mm 정도 확장이 된 게 있었고요. 인터몰라이드스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mm 정도 확장이 되었고요. 인터프리몰라이드스 역시 약 7mm 정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카리에 모션과 다른 방법은, 다른 차이점은 그 대구치 자체가 원심 회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는 카리에 모션은 양쪽을 따로따로 움직였는 반면에 대해서 이건 RPE로 상악 6번을 고정한 상태로 대구치 원심 회전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어베일러블 아치랭스 같은 경우는 9.38mm 정도 증가를 했고요. 상악 6번 같은 경우 약 4.5mm 정도 후방 이동을 하였고, 약 5도 정도의 디스탈 티핑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도 RPE로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역시 상악 견치는 약 1mm 정도 경출이 되었고요. 상악이 구치로 따라가다 보니까 상악 전치가 오히려 상당히 설득 경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MPA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악에 뭐 클래스 2 고무줄을 걸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상악에 사스를 박아서 당겼던 관계로 당연히 IMPA는 변화는 없었고요. 하악에 고무줄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악골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아마 또 이것은 하악 구치의 정출이 아니라 상악 구치가 확장됨으로써 상악의 팔라탈 커스프가 드롭다운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교합 공격이 조금 증가함으로써 아마도 하악골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AMB 값 같은 경우는 약 0.5도 정도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아치 뎁스 같은 경우에는 대구치 구치 후방 이동이 약 4.5mm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거나 상악 전체가 또 역시 상악 후방으로 상당량 이동돼서 아치 뎁스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RPE와 사스를 이용한 케이스를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악 견치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상악 견치의 정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악 구치는 확장이 되었고요, 상악 대구치 회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치 댕스는 카리에 모션 장치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악 대구치의 원심 경사 및 후방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체가 설득 경사되었고요. 하악골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었고요. 상악 전체의 전방 경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고무줄의 협조가 불필요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결과였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카리에 모션 장치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악골 시계 방향 회전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저희가 원치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증거가 있는, 즉 에비던스가 있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미니스크루와 슬라이딩 지그를 이용한 장치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에 동영상 파일을 먼저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보다시피 MBS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슬라이딩 지그를 저렇게 구강 내에 집어넣고요, 미니스크루를 받고요, 먼저 6번과 7번을 저렇게 구치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저걸 공간을 이동하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미니스크를 옮겨 심고 다시 전치부 쪽을 구치부로 후방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또 키 커렉션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다음 종료하시고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치료한 환자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요, 밑에 16세 1개월 환자입니다. 실제 이런 환자는 저희가 치료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환자이고요. 클래스 2 환자고 상악 전체에 레비오 버전이 있고요. 크라우딩은 많지 않고요. 리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양호해서 발치하기는 애매할 경우에 주로 종종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보다시피 PAV라든지 파노라마상에서 특별히 큰 건 존재하지 않고요. 전치부 AMB 값 5도 정도지만 상악 전치의 돌출도가 혹은 하악 전치의 돌출도가 페이셜 플랜에서 약 정상 범죄 8mm 혹은 3.5mm 정도 정상 범죄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발치하지 않고 구치부 키 커렉션을 도모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법에 봐서 레벨링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딩 지그를 구치부상에서 걸고요, 사스를 미니스크루에 박았습니다. 좌측 하단에 상악에 보게 되면 5번과 6번 사이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요걸
에서 약 한 2달 정도를 저희가 고무줄 파워체인을 걸고 당겨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5번과 6번 사이에 스페이스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에 다시 미니스크를 옮겨 신고 이걸 그 전치부 쪽을 당겨서 하게 되면 구치부 키 커렉션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게 됩니다. 이 퍼스널 퍼스트 컨셉을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꼭 카리에 모션 장치 말고 내가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싶어서 아까 보셨던 캔틸레버 스프링을 이용해서 한번 하는 방법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고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고안을 해서 한 환자를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4세에 연계열된 환자입니다. 11번 크로스바이트로 존재한 클래스 1 환자고요. 35번, 45번이 미싱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보다시피 구치부 키 관계는 약간 클래스 2처럼 보이고요. 전치부 쪽에 크라우딩으로 해서 클래스 바이트가 발생한 환자입니다. PAB라든지 파노라마상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AMB가 3.3도 정도의 클래스 1 환자로 보여지는데 상악 구치가 이제 메지알로 움직인 관계로 클래스 2 키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발치로 치료하는 관계로 구치부 키 커렉션 및 그다음에 전치부의 크로스바이트 해결을 하기 위한 아치랭스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상악 구치의 후방 이동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어졌고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카리에 모션 장치가 아닌 캔틸레버 장치를 이용해서 카리에 모션 스타일로 클래스 2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로 한번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다시피 상악 6번에 밴드를 장착을 하고요. 튜브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알려져 있는 캔틸레버 스프링을 제가 직접 밴딩을 해서 6번에 고정을 하였고요. 저희가 6번 고정하고 난 이후에 하악 6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켓을 부착을 하고요. S6 리테일을 장착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 카리에 모션과 같이 포스1 일레스틱을 한 달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포스2 일레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우측 사진 그림이 좀 빠졌는데요. 보다시피 좌측에 보시게 되면 2번과 3번 사이에 스페이스가 발생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번이 구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똑같이 하였고요. 상악 캐나인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상악 7번, 6번, 1번이 크로스바이트가 됐던 것이 어느 정도 약간씩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T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2번과 3번 사이가 확실하게 2 내지 3m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카리에 모션 장치를 기성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기성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사지탈 퍼스트 컨셉을 교정 치료에 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카리에 모션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사지탈 퍼스트 컨셉, 즉 전후방적 개선을 먼저 시키는 치료법을 갖다가 에비던스 있는 방법으로 치료해보고자 미니스크를 이용했다든지 혹은 RPE를 이용했다든지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카리에 모션 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통상적인 에비던스 있는 방법으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카리에 모션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의아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스라든 좋은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꼭 사용하느냐 할 경우에 이 카리에 모션이 가장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후방적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텝의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 치료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치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장치를 이용해서 전후방적 개선을 먼저 시켜놓고 나서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쉽게 교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자들이 벌써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휴비트 미팅에서 닥터 토마스 쉬플리라든지 혹은 작년 교정학회에서 존 카쿠 같은 경우에도 이 장치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투명 교정 장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명 교정 장치를 열심히 하시는 교정 선생님이시라면 이 장치를 사용을 해서 전후방적 개선을 먼저 이뤄놓고 난 이후에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설사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브라켓 방법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더라도 이것 또한 역시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냐? 그러면 제가 뭐 짧은 경험이니다. 이제 한 10여 케이스 먼저 여러분들보다 사용해본 짧은 경험으로 사용을 한다면 모든 케이스에 사용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리포트에 경험한 그냥 저희 교정 전문인으로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점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요. 우선 사스를 심을 수 없거나 심기 싫어하는 환자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큰 위해는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환자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 받고 난 이후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런 환자들에게 먼저 사지탈 커렉션을 먼저 시도를 해놓고 나서 교무주를 사용한다, 통상적인 브라켓 방법에 맞춰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견체에 또 확장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케라인스가 좁다든지 해서 견체 확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역시 뭐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굳이 확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고 동시에 구치부 몰라 커렉션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구치가 근심경사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상악 6번이 대부분의 클래스 2 환자들에 있어서 메지오링과 롤이 되어 있고 근심으로 경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카리에 모션 장치를 이용을 해서 디스토링괄로 회전을 시켜놓고 또 몰라를 업라이팅을 시켜놓고 또는 구치부를 약 1, 2mm 정도 후방으로 이동시켜 놨고 나서 교정치료를 하면 상당히 여러분의 치료가 편해지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게 된다면 6번 자체가 디스토 링구알 롤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지어 링구알 롤 되어 있는 것을 디스토 링구알로 회전을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걸 단순하게 회전이 풀렸다고 생각해서 브라켓을 붙이고 통법에 맞춰서 레벨링을 하게 되면 다시 6번이 메지어 링구알 롤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 환자라면 상악 6번에 그 롤 되는 것을 발생하지 않게끔 필요에 따라서는 TPA 같은 걸로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6번과 7번을 확실하게 스텝을 줘서 고정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치료 방법을 할 때 있어서 MBS를 사용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하악 전치나 상악 전치의 경사가 허용되는 환자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악 시계 방향이 회전이 허용되는 로우 앵글 케이스. 만약에 하악이 구치가 회전될 수 있는 정출에 의해서 하악의 시계 방향 회전이 많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장치인 관계로 구치부의 회전이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어떤 하이앵글 혹은 오픈바이트 케이스라면 이런 장치보다는 이제 다른 장치를 먼저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협조도가 좋은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마일드 투 마더리트 클래스 2 케이스 혹은 클래스 3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스를 심을 수 없는 환자들, 어떤 믹스된 환자들에서 구치부 키 커렉션 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카리에 모션 장치 혹은 사이탈 포스 컨셉 같은 경우에는 후기 혼합치 열기 혹은 초기 연구치 열기에 인터셉티브 올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치료 기간 단축이라든지 치료 효율성 증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라고 사용되는 바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크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지탈 포스 컨셉은 아주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치료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 어떤 치료 기법이 있었긴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라스트 컨셉이 아니라 치료 전에 미리 저도방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기성품인 카리에 모션 장치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캔틸레버, 아치와이어 같은 걸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사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RPE 같은 것과 다양하게 혼합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교정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